명예, 자존심이 다 깨지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질 것 같은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장자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춘이에요. 입춘은 이제 오늘 18시로 띠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시간에 지금 한 11시인데 오전에 지금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소띠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야 18시가 20분이 지나야 범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해 이제 기운이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접입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입 시간이 오늘은 18시 한 20분 정도에 이제 소띠에서 범띠로 바뀌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술사나 역학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날이 사실은 입춘이에요.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18시로 완전히 기운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더 토기운이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토론을 봤는데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좀 졸립더라고요.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조금 이렇게 기대한 거보다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역학자로서 느낀 건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 않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사람 이렇게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세 사람 관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뭐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제 이렇게 관상을 이렇게 보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좀 떠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상학적으로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이제 하얀 구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호감을 좀 갖지 않는 그런 관상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토론회 때 보면은 인기가 조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은 예를 들어서 조리 있게 원래 윤 후보 같은 이제 사주는 이제 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임기응변에 그렇게 강하지 않는 사주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굉장히 능한 사주예요.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얘기하는 어떤 임기응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은 관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밝고 그 다음에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이렇게 나쁜 걸 다 털어냈다 하는 어떤 얼굴빛이 조금 이렇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이제 이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그 용어를 모르겠어요. 저도 뭐 처음 듣는 용어라 이제 그 용어를 얘기했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고 잠깐 당황했다가 이제 모르겠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게 더 좋게 보였어요. 사실은 그걸 또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더 좋게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대한 만큼의 너무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 토론에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부인 김혜경 씨 문제로 사실은 이 토론이 좀 묻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 유튜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 지금 다 나오는 거는 다 김혜경 여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보다는 이게 훨씬 약한데도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조그만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대장동보다는 더 크게 번질 수가 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왜 이제 그런지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그동안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토가 있어서 이게 상생을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80% 운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에서 신축년이 들면서 이 토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어떤 나쁜 거를 다 막아서 완전히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 한 35% 정도를 보는데 그걸 항상 유지했던 거는 이제 축토, 이 땅이 들어와서 상생을 해서 모든 나쁜 거를 이렇게 막아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토가 이제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18시가 되면 이 땅이 빠져나가면서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을 설명했지만 화가 들어오면서 금을 녹이기 때문에 화라는 건 본인한테는 이제 아랫사람이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화가 강해지니까 금이 녹으니까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 다 깨지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 제가 관상으로 느낀 거예요, 이거는. 약간 패배의식에 빠진 좀 어둡다 그럴까요? 그늘이 졌다 이렇게 관상에서 좀 어두운 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승부가 다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역학적으로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개그 프로가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진짜 완전 개그 코미디야. 아니, 뉴스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어떤 개그하고 코미디를 보는, 특히 김혜경 씨 이렇게 요즘 나온 얘기를 들으면 진짜 개그보다 더 재밌는, 뉴스가 더 재밌어요. 이제 개그 프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꽃들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1월 달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형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삼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축술미, 이 세 가지가 사주에 있는데, 하나라도 있는데 운에서 축술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올 땐 삼형살에 걸린다. 이 삼형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국 사주를 풀어보면서도 제가 처음 방송을 조국 터지고 나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형살에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운이고, 1월달 되면은 교수직도 사퇴하고, 그거 다 제 방송에 있어요. 그게 이제 삼형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삼형살은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피해가질 못해요. 이 삼형살은 그 정도. 그러니까 삼재를 되게 나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삼형살이 더 한 3, 4배 정도 나빠요. 삼재는 또 좋은 삼재도 있고 나쁜 삼재도 있고, 제가 방송에서 했지만 이 삼형살은 이게 들어올 땐 항상 나빠요. 왜냐면 이 삼형살 안에는 이제 수옥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수옥살이 있고 월살이 있고 천살이 있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갇힌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설에 이제 완전히 휘말려서 갇히는 운이에요. 한마디로 수갑을 채워놓고 꽁꽁 묶여있는 그런 아주 구설을 심하게 생기게 하는 게 삼형살인데,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김건희 여사도 삼형살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여사도 삼형살에 걸려서 삼형살을 제가 피하는 법도 조금 풍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린 면이 있는데, 제 방송을 안 보신 모양이에요. 왜냐면 삼형살은 조금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삼형살에 걸리니까 처음에 이제 김건희 씨 구설에 막 휘달리다가 이제 전화위복이 됐고, 그것도 제 방송에 있어요. 그 다음에 김혜경 씨는 이제 대운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 그래도 김건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 대운이 바뀌는 운이었어요. 12월 달로 이제 기운이 바뀌어서 인목이 들어와서 그 삼형살을 좀 모면하면서 이제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 했었었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좋다가 나쁜 대운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토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삼형살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1월 5일에서 2월 4일까지 양력으로 요 시기가 이제 신축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에 이제 제대로 이제 삼형살에 걸려가지고 끝말에도 이제 축중에 있는 기토라는 게 있어요. 이 토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이 삼형살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도 항상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처음 들었어. 무슨 뭐라고 했는지, 뭐 이렇게 경제 용어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윤 후보가 조금 처음엔 당황했다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더 받아들이기 좋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토론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장자에 있던 얘기를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제 장자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아주 학식이 높은 법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법회 들으려고.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토론회처럼 사람들이 다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소리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내 큰 말이 너희 작은 귓구멍에 들리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법회가 끝나고 나서 장자가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학식이 높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예를 들어서 다 법회라는 거라든지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주 고학력자가 있고 아주 진짜 못 배운 저학력자들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쉽게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토론이나 법회를 해야지, 본인만 알고 쉽게 말해서 아주 유식한 사람들은 알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서 이제 장자가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뭐 어떤 토론이든 뭐 법회든 강의든 일타 강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타 강사가 왜 일타 강사냐면 학력 수준이 다 다른 애들도 거기에 다 공감할 수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일타 강사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얘기를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사람을 당하게 하는 거,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다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졸았어요. 어떤 이 토론회장이 자기의 어떤 아는 뭐 학식이 많고 뭐 그런 다 좋아요. 말도 잘하고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죠. 다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게 강의를 해줘야지, 토론이나 강의를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지금 강의를 하지만은 물론 역학이란 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왜 그림을 자연에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느냐, 쉽게 국민들이 제 방송을 보신 구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저는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은 꽃들의 시즌2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거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4주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삼형살은 사실은 2, 3일이면 끝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여파가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국민의 입장에서 제일 화가 나는 대목은 뭐 요즘 아주 뭐 TV만 털면 김혜경 여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비서,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어렵게들 다 얘기하는데 되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지사나 성남시장을 할 때 그 옛날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을,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을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집사처럼 이제 채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한마디로 이제 가정부식으로 채용을 해.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 가정부로 그 채용된 5급이 7급 공무원을 또 별정직으로 또 뽑은 거야. 그래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가정부 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공무원, 여자 가정부, 남자 가정, 그 밑에 또 말 잘 듣는 예를 들어서 또 7급 공무원 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을 국민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부려먹었다. 그 뭐 내용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TV에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부라도 약을 대리 처방을 받는다든지, 또 그걸 또 해명을 하는데 뭐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7급 공무원이. 근데 무슨 호르몬, 폐경이 오는 호르몬제를 갖다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는 카드를 또 이재명 경기지사 카드로 또 써서 그것도 집 앞에 이렇게 또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놔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데도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명이 간단해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다. 그 뭐 옛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또 꼬리 자르기. 모든 걸 이제 아랫사람한테 다 미루고 나는 몰랐다 하는 거. 근데 증거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왜냐면 이제 운에서 토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옛날처럼 덮어지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건 제가 방송에서 별로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저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저는 뭐 마트에서 고기를 샀는 줄 알았어. 그때 알고 봤더니 맛집 그 식당에서 그것도 7급 공무원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드로 또 가장 맛있는 안심을 4팩을 사가지고 또 뭐 가격표를 떼고 또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갖고 순회 그거 다 있어요. 문자가 다 이렇게 들어와서 순회로 이동을 하라. 그럼 그 조금 가지고 뭐 회식할 것도 아니고 뭐 김혜경 여사나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가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카드로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가서 카드를 갖다가 7급 공무원 카드는 취소를 시키고 법인카드로 다시 긁었다. 뭐 카드깡인지 카드 바꿔치기인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저녁 때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감사 다. 예를 들어서 국민 세금 가지고 법인카드라는 거는 공무원의 이제 어떤 법인카드라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그 법인카드를 갖다가 일반 카드를 써갖고 취소를 시키고 점심 먹을 때 그 카드를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마디로 진짜 공금 횡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 머리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돈 한 18만 원 좀 되는 거를 갖다가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근데 사주로 보면 1,000원, 2,000원도 되게 자기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 이재명 후보 사주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게 한 번만 있을까? 뭐 알고 보니까 한 10번 정도 카드 발가치기를 해서 국민 세금을 또 국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기본 소득에다 준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본 횡령을 하고 있네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국민들이 슈퍼 가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빵 하나 훔쳐도 깜빵 2년 3년 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법인카드를 자기 카드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일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사주를 풀면서 경기지사 빠져나오면 사퇴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서 막 터질 거라 그랬죠. 그것도 제 예언이 또 맞았어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다. 뭐 이사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또 뭐 이렇게 사과를 한다. 그건 직원 관리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거를 우습게 보다가 일이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는 또 내가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공직자나 공직자 아내가 공과사를 쉽게 말해서 구별을 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음을 경계하라. 이것도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송영길 대표는 뭐라 그러나 김건희 씨 또 뭐 무속 또 얘기하죠. 또 뭐 김건희 씨가 또 뭐 오늘은 사실 한동훈 검사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봐서 풀라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온통 지금 김혜경 여사 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침 바꿨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당대표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이 돼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묻은 것은 더 고약한데 남한테 조그만 이런 오물만 묻으면 그게 오점이라고 남원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 했다. 이것도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죠. 사실 김건희 씨 사주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뭐 옛날에 다시 풀어보면 간단하게 김건희 씨 사주는 불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고 물이 좀 있고 땔감이 없다. 이 사주는 이 목이 없어서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은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속 홍부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근데 지금 인중에 있는 전에 푸는 걸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11월 달까지는 인중에 있는 이 토가 들어와 있어서 이 토가 들어와서 이 삼형살에 걸리고 대운이 나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화토가 많은 사람은 이게 전부 화토인데 윤석열 총장은 화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토가 많은 사람은 궁합이 좋다. 아니 궁합이 좋은데 왜 이런 게 사건이 터져서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 후보 지지율 깎아먹나 이렇게 댓글을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되고 있죠. 그게 운인 거예요. 그게 궁합이고. 그래서 궁합이 되게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이번 달 되면 이제 이민 가장 좋은 사실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한 달 전에 이 물하고 예를 들어서 이 땔감만 들어오면 이 물이 수생목 목생화해서 불이 강해지면서 이 토를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분 수선화가 만개할 거다 하고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목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1년이 이민이야. 그러면 또 대운에서도 나무가 들어왔는데 또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완패당한다. 왜? 김혜경 여사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땅이 미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칼이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이 물은 오행 중에서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차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없는 여자들은 폐경이 일찍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방광염에 잘 걸리고 이 방광이라는 건 뭐냐면 오줌보예요. 오줌보를 이렇게 꽉 쥐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잘 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사주예요. 이 사주. 근데 이번 달에 이 미토 땅은 뜨거운 땅인데 올해가 신축에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신축이에요. 제가 전때 얘기했지만 이 축이 두 개에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명살에 걸려서 이 땅이 완전히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사명 안에는 쉽게 말해서 수옥살도 있고 월살이라는 건 고철받는 살이에요. 수옥은 갇히는 살이고 천살이라는 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이게 다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2, 3일 지나면 이 축토는 나가니까 김혜경 여사는 사실 조금 편해진다. 2, 3일 지나면 사명살에서는 좀 벗어난다. 근데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느냐? 운 나쁜 사람한테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 후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인데 물 많고 나무가 또 한 그루 있고 또 물 많고 거기에 지하수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어. 이 지하수는 칼로 보는 거고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토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이 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 토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얘가 있어야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이 칼은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고 사업 체운이고 또 욱하는 성격이고. 근데 욱하는 성격도 이 토가 있을 때는 다 상생이 되니까 불은 쉽게 말해서 꺼지면 땅이 되고 땅은 예를 들어서 굳으면 안반수를 만들어내고 안반수는 물을 상생을 해서 나무를 키워주는 이게 오행의 상생이에요. 근데 이 토가 지금까지는 신축년에 살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있을 때하고 토가 없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사주는 극과 극을 다르는 사주예요. 왜냐면 토가 있을 때는 오행이 잘 돌아가.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도 다 막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지주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늘 18시 20분이 딱 지나가고 여분이 한 2.5 기운이 토가 조금 더 있어요. 거기에 한 2, 3일 정도 더 갈 거라고. 천개 흐름을 보면 다음 주 월화 정도 되면 이 토가 완전히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가 없으면 쉽게 하면서 이 불이 이민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에서 화대운인데 화가 60% 강한데 이 토가 있어서 이 상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화가 60% 강한 데다가 올해 이민년이니까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생목해서 나무는 막 자라. 또 햇볕까지 강해지니까 어때요? 더 막 자라겠죠. 그럼 뿌리가 내리면 이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이 갈라지는데 이 토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을 데가 없고 이 불은 어때요? 갈 데가 없으니까 상극, 화극금. 불이 금을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이 녹이게 되면 이 불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이 금이 녹으니까 금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 다 깨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35% 콘크리트 지주일이 깨진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 제가 관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본인도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자신감 넘치고 이 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모든 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뭐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밑에 있는 직원을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그 직원들이 죽어나가고 대장동 그 큰 사태가 일어나고 김부선이 문제가 터지고 형수 욕설이 터지고 그래도 다 이 땅이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 화를 다 막아줬거든. 화생토 이렇게 토생거. 근데 이 토가 빠져나가면 이제 막아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불이 막바로 어때요? 금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사실 대장동보다 이게 더 커요. 제가 볼 땐 역학적으로. 아랫사람이 바로 이 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을 다 녹여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어때요?
근데 지주율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지주율이 깨지면 어때요? 이제 자기 살 국리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두둔했던 언론 다 지지율이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 확실한 지지층,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나머지 이제 중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표심인데, 제가 요번에 드러난 김혜경 배비서 갑질하는 모습을 옛날에 박찬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장, 박찬주 대장. 공관병한테 갑질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법원 가서 무죄로는 선고는 했지만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거보다 더 한 것 같아, 지금 갑질한 게. 완전히 가정부, 예를 들어서 가정부를 부리는 거는 자기 돈 가지고 뭐 김혜경 씨나 김혜경 여사든지 이재명 지사든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자기 돈 갖고 월급 주면 누가 말해서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예를 들어서 자기 일하는 직원 썼던 친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놓고 국민 세금을 나가게 하는 그것도 공무원이 또 채용을 해가지고 2명이나 사사로운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시키면서 국민 세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소고기가 입에 넘어가나? 국민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비싼 소고기 한 번 먹을래 그러면 월급 아끼고 해서 애들하고 한 번 나가서 외식하는 건데 그것도 9시까지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최고 품질에 있는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 이용해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 게 목으로 넘어가겠냐고 이게. 물론 많이 있으니까 돈 쉽게 말해서 18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국민들 한 끼에 18만 원 먹는 사람 없어요. 윤은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진짜 돈 18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장동에서 그 이권이 많은데 그 많은 이익을 가졌을 때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갑질하는 거하고 국민 세금 횡령하는 걸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을 보니까 토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이 커질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